바로 저는 어제 역시 부산입니다. 부산의 한 극장에서 체오프의 연극 무대가 또 열렸습니다. 역시 이것도 광고 아닙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리뷰 영상이에요 오늘. 여기서는 뭘 했냐? 갈매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체오프의 4대 장막 극중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딸이고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직 상영 중입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적어도 되나? 극장 이름 적어도 돼요? 홍보해드릴게요. 다운 아트홀이에요. 일단 어제 봤으니까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우 연기부터 봅시다.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너무 연기력이 좋았습니다. 특히 노장의 배우신, 노장도 아닙니다. 약간 중년의 배우분들 연기는 진짜 장난 안 하고 흡입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인공 어머니 아르카디나 역할 하신 분 있어요. 이분이 진짜 귀족 여성 그 자체. 와, 이거 첫 대사 하자마자 속으로 와 진짜 연기 잘하시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품이 있는 그 옛날 귀족 특유의 그 말투, 어투, 그리고 몸짓까지, 특히 마지막에 커튼콜 할 때 인사할 때까지 그 자세, 와 이거는 진짜 멋있더라. 너무 연기 잘했어. 그리고 이제 주인공의 삼촌, 이게 아마 소린이었죠 이름이. 그 다음 영지 관리인, 이게 아마 이 사람은 도른일 거예요. 도른장. 그 다음에 의사, 이렇게 이제 중년 남성 세 분이 계셨는데 셋다 너무 연기 잘하십니다. 특히 딕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낮게 혼잣말하는 대사들도 있거든요 체육국에서. 근데 그게 잘못하면 잘 안 들리는데 굉장히 명료하게 들려요. 특히 우리 이제 보신 분은 그 도른의 그 대사 브라보 실바 이거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브라보 실바, 요거 대사 엄청 기억에 남으실걸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세 분 다. 주인공 삼촌 분 있잖아요, 소린. 이분이 이제 극중에서 이제 다리를 절어요. 근데 다리 저는 연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연극 제가 이제 끝날 때쯤에 후반부에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저기 삼촌 연기하시는 분, 저 삼촌 분 진짜 설마 진짜 다리 저시는 거 아니겠지? 연기겠지? 연기 맞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 진짜 커튼콜 할 때 멀쩡히 걸어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놀랐어 오히려. 진짜 멀쩡히 걸으시네 이러면서. 그 정도로 연기가 참 몰입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의사분도 약간 특이점이 있으신 게 노래를 엄청 잘했어요. 동공이 혹시 연극 쪽이 아니시고 혹시 음악 쪽이 아니실지 약간 궁금한데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실 기회 있으면 물어보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젊은 배우분들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예를 들어서 니나, 이게 여주인공이에요. 니나 이분이, 그러니까 극중의 이 캐릭터가 전반부 후반부의 캐릭터가 싹 바뀌는 캐릭터입니다. 1, 2, 3막까지 하고 4막 후에 완전 싹 바뀌면서 나오거든요. 앞에는 굉장히 발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맑은 캐릭터, 맑은 성격을 가진 분인데 사막에 가면은 이 맑았던 모습이 싹 사라져요. 근데 이 니나 배역 맡으신 분이 와 이걸 표현하시네. 너무 잘했어요. 앞에서는 요즘 시대의 어떤 발랄한 20대 여성 모습 있잖아요. 여대생 같아. 근데 사막 가잖아요. 진짜 이미지 싹 바뀌더라고요. 싹 바뀌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교사가 나옵니다. 교사, 남교사. 이분도 와, 이게 이제 주인공은 아니고 약간 이제 조연 쪽에 가까운 역할인데 표정 연기 장난 없습니다. 체육극에서는 이분 연기가 왜 저는 정말 중요했냐면, 체육극 연극 있잖아요.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중심에서 벗어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대에도 똑같습니다. 체육극에서는 무대 중심 말고 무대 밖, 무대 뒤, 옆 이런 데 있는 인물들 묘사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이런 위치에 있는 애가 바로 이 교사 캐릭터인데, 그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는 그런 디테일한 표정 연기. 그러니까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는 순간 있잖아요. 그 다른 진짜 주인공들이 대화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뒤에서 이제 연기를 하거든요. 말 없는 연기. 근데 그때 표정 연기, 또 특히 그 눈빛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마샤, 이 사람은 굉장히 우울한 여성이거든요. 배우분도 굉장히 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이 참고로 검은 옷을 입고 다녀요. 아까 제가 위에 체육 연극 보실 때 플러스 알파로 강조했던 거 있죠. 디테일. 그 중에 하나가 특정 인물들의 복장이라고 했는데, 제일 우리 체육 연구할 때 제일 대표적인 것이 거의 기본 상식 마샤입니다. 마샤의 검은 옷. 마샤는 갈맥에서 나와요. 거의 상복 같은 검은 옷이라고 하거든요. 왜 상복이냐? 자기 인생을 거의 장례식 보듯이잖아요. 자기 인생은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상복을 입고 다닙니다. 검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우울한 여성이에요. 이런 우울한 여성 연기하는 그 배우분 굉장히 저는 괜찮게 봤는데, 재밌는 거는 이 마샤라는 캐릭터, 특히 검은 옷을 입은 거 똑같은
똑같이 입은 마샤가 뒤에 세자매에도 나오거든요. 제홉의 다른 장막극.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갈매기를 배역을 맡으셨던 분이 세자매의 마샤는 또 어떻게 연기하실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했습니다. 거기는 약간 좀 캐릭터가 바뀌어요. 큰 맥락에 보면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좀 달라요. 거기는 어찌 보면 조금 더 행복해 보이긴 해. 이거 뭐 조연들 다른 이제 엑스트라도 괜찮았고 다 괜찮았습니다. 연기는 그랬고, 그 다음 번역의 문제. 번역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대본이 있잖아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우리가 보는 사람하고 작가하고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 사이가 중간에 끼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바뀌어요. 제일 첫 번째로 연출가가 있어야 되고요. 항상 무대를 연출할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연출가마다 느낌이 달라요. 같은 텍스트인데도. 근데 여기는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번역가가 있어요. 특히 외국의 연극일 때는 번역가까지 들어가요. 작가가 적은 거를 연출가가 한 번 더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 사이에 번역가의 생각까지 또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번역의 문제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제 봤던 갈매기 같은 경우에는 작품 번역도 상당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유의 번역체나 그리고 연극이니까 어떤 연극의 어투가 좀 있을 수도 있을 법했는데 없진 않는데 그렇게 저는 막 거슬리는 정도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은 약간 추억의 번역하려고 했던 두 분도 많은 것 같은데 태풍은 태평양이나 있어야 한다. 이게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그냥 썰렁 개그라고 이렇게 넣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장난이 원문에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런 소소한 말장난 개그를 이렇게 번역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학파실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면은 전반적인 문화적 디테일 묘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해요. 혹시 연출가 분께서 이 러시아 유학파신가 모르겠어요. 러시아 특유의 어떤 문화적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담배. 여기서 마샤가 다시 나오는데, 마샤 있잖아요. 마샤가 우울해. 그래가지고 얘가 맨날 술을 입에 달고 살아요. 보드카. 힘도 없어. 근데 그 와중에 또 뭘 하냐. 손등에 뭘 탁탁탁 털어요. 작은 어떤 혈제 케이스에서 털어가지고 코 한쪽 맞고 그거를 하고 들이켜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보통 한국인들이 이거 담배가 아니고 그 뭐라 하지? 마약으로 생각하시는데 러시아에서 코담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 문학부일 때 특히 19세기 이런 같은 경우는 코담배라고 번역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코로 피우는 담배예요. 이게 제가 혹시나 틀렸을까봐 제가 영상도 찾아봤는데 진짜 그렇게 핍니다. 진짜 흔히 마약 피우듯이 그 담배 가루 있죠. 그 담배잎을 굉장히 곱게 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갈색 가루예요. 그거를 손등 같은 데다 이렇게 탁탁탁 털어가지고 코 한쪽 맞고 하고 들이켜가지고 피웁니다. 그게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코담배라고 해가지고 귀족들이 진짜 많이 이렇게 피우는 게 묘사가 많이 돼요. 이제 19세기 러시아 문학 작품을 보면 그게 갈매기에 보면 마샤가 노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인들이 코담배를 모르니까 저는 이제 보고 저기 그게 저기 코담배지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마 저게 뭔지 몰랐을걸? 마약 아니에요. 마약으로 생각할 같은데 마약으로 생각하면 마샤가 너무 불쌍하고 코담배입니다. 다음에 연극 보러 가시면 러시아 연극 보러 가시든지 아니면 책 읽을 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러시아 유학 갔다 오지 않으신 분이라면 되게 러시아 공부하시지 않았다면 이걸 몰랐을걸요? 근데 굉장히 정확히 묘사했어요. 참고로 이게 코로 흡입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갈색 콧물 나온대요. 마약은 뭐 모르긴 몰라도 이제 코 속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전부 다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담뱃잎을 진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잎은 우리 몸속에 이제 흡수가 안 되잖아. 그냥 콧물로 그대로 나온대요. 이거 진짜 문화 충격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게 갈매기 어제 무대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묘사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드카입니다. 러시아에서 보드카 사랑하는 분 다 아실 겁니다. 물론 막상 가보면은 보드카 말고 그냥 맥주나 이제 뭐 이런 거 더 많이 마시긴 하는데 그 보드카 마실 때 러시아인들 특유의 어떤 제스처나 문화가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 하나가 아마 이게 보드카가 독해서 이런 것 같은데 보드카 딱 한 잔 따랐어. 소주잔 같은 따라주잖아요. 얘 딱 손에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마시는 게 아니고 한번 숨을 몇 번 내쉬어요. 한 다음에 하고 내쉬고 원샷을 딱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하니까 이제 독한 술 마시면은 이제 안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오잖아요. 아마 그거를 이제 예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마음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고 원샷 탁 때려요. 그거를 무대에서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보드카가 독하단 말이에요. 이게 막
안에서 올라와.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보드카 마시고 안에서 싹 올라가서 코가 찡하고 뭐 난리가 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팔 한번 아무 팔이면 들어봐요. 들고 이제 한쪽 이제 지상과 수평하게. 그 다음에 그대로 팔을 자기 얼굴 쪽에 접어가지고 팔 접히는 부분에 여러분들 코를 박으세요. 아니면은 이제 겨드랑이에다가 이제 박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숨을 쉬거든요. 러시아인들 그렇게 마셔요. 막 겨드랑이 냄새 맡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중화시킨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아무튼 러시아인들이 그런 자세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 갈매기 작품에서 그대로 하더라. 와, 너무 멋있더라. 이런 어떤 문화적 디테일이 사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상당히 잘 표현했어요. 진짜 박수. 와, 박수. 이건 진짜 박수 칠만합니다. 그러니까 편지 제스처가 너무 잘 녹았어. 배우분들도 이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출가가 이게 하라고 시키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대본에도 아마 안 적혀있을 거거든요. 근데 와, 그렇게 해주시대. 너무 멋있어. 자, 근데 당연히 좋았던 부분도 많은데 거의 좋았는데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게 또 특히 또 체홉의 연극이라서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못 살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아쉬웠어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체호프 연극에서 있잖아요, 말로 표현된 거 있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거 또는 침묵.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게 또 이제 파우자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이제 영어 똑같아요. pause. 보통 이제 사이라고 표시하거든요. 요게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무대 위 말고 무대 뭐 뒤, 무대 옆 플러스 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체호프 연극에서 뭐 무대 밖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도 중요한데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극장에서 이제 어제 갔던 가오나트홀에서 틀어준 어떤 음향 효과들, 그게 조금 볼륨이 좀 작게 들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갈매기를 쏴 죽일 때 나는 총소리조차도 좀 작게 들렸던 것 같고요. 딴 것보다 진짜 너무 아쉬웠던 거는 웃음소리.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거 아마 못 들으신 관객분들 꽤 계실걸요? 그러니까 갈매기의 사막에서 니나가 완전 페인이 돼서 등장을 해요. 왜냐면은 뜨리고린이라고 하는 작가 남자랑 뭐 거의 뭐 사귀었다가 결혼까지 했다고 했나? 그러니까 애까지 가졌는데 애가 죽었어. 그 정도로 깊은 관계였는데 이 남자한테 버림받은 이후에요. 그리고 얘가 원래 여배우가 되고 싶었어.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그 커리어도 망했어. 그러고 나서 니나가 사막에 다시 와가지고 무대 위에서 나는 갈매기, 아니야, 난 배우야, 나는 배우야, 이렇게 굉장히 슬프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무대 밖에서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 뜨리고린이라는 남자 있죠?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밖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체육극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효과입니다. 무대 위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뭐 진지한 얘기를 한다 칩시다. 근데 무대 밖에서 누군가가 웃어요. 아니면 개소리 집어쳐,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려. 물론 무대 밖에서는 다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마치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을 비웃는 것처럼 들리고 무대 위에 있는 사람한테 입 닥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체육극에서 엄청 자주 나옵니다. 이게 또 의사소통의 단절을 일으키는 또 주범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갈매기에서 이 장면이 제대로 못 살았어. 소리가 좀 작게 들려가지고 거의 안 들렸어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다른 관객들도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웠던 점, 좀 더웠어요. 이번에 보러 가실 분은 참고를 하세요. 너무 두껍게 입고 가시면 더울 수 있습니다. 더워가지고 제가 이제 위에 얇은 셔츠 하나에 그냥 코트 하나 걸치고 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코트는 당연히 벗었고요. 중간에 팜플렛까지 계속 부채질하면서 봤거든요. 에어컨을 중간에 틀어주셨다가 나중에 가니까 또 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조금 더웠습니다. 많이 더운 건 아니고 저는 조금 더웠어요. 그거는 조금 아쉬웠다. 세 번째로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나 그래도 약간의 과장된 장면들. 어제 봤던 그런 이제 가오나트 홀에서 했던 체홉의 연극의 연출에서도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닌데 이제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어떤 원문보다는 조금 더 그 드라마틱한 연출이 좀 가미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그 첫 번째 바니 아저씨 연출처럼 그렇게 막 눈살을 찌푸릴 정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그래도 체업적인 것에서 조금 벗어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 요 정도 생각? 그래도 좀 그냥 넘어갈 만은 했어요. 그래도 이거 생각만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무난하게 넘어갈 정도는 돼서 그냥 솔직히 아쉽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가 싶기도 해요. 근데 제 기준이니까 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 장면이 있었냐면은 그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진짜 와 그 중년 배우분이신데 그대로 쓰러졌어 바닥에. 그냥 퉁 쓰러졌어요. 근데 원문에서는 어쩌냐면은 그냥 비틀거리면서 식탁을 붙잡은 장면이에요. 소린이라는 아까 말했던 그 주인공의 삼촌인데 소린이 몸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좀 계속 안 좋은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계속 더 안 좋아지거든요. 기력이 자꾸 쇠해. 그래서 결국 산막이었죠 아마? 산막에선가 이제 비틀거리면서 식탁을 붙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제 연출한 거에서는 진짜 완전히 그냥 갑자기 확 넘어가요. 진짜 무슨 병 약간 뇌졸중 오신 것처럼 갑자기 확 넘어져가지고 좀 세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사막에서 주인공이 이제 작가 지망생이어서 나중에 좀 성공한 작가인데 결국은 뭐 잘 안 되는 걸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쓴 원고를 원래는 원문에서 어쩌냐면 원고를 찢어요. 뜯는 걸로 끝입니다. 근데 어제 연출에서 어떠냐면은 불을 붙여버려. 불 붙이고 밑에는 이제 쇠로 된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어째 보면은 조금 드라마틱한 연출이 더 들어간 것 같고 특히나 조금 과장이 많이 된 부분이 뭐냐면은 니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약간 솔직히 좀 정신적으로 좀 약간 많이 불안하네. 물론 그만큼 시는 있었지만 그리고 니나가 그거를 그런 힘든데 많이 또 도와주지 않았어. 그리고 솔직히 좀 이용한 면도 있어.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좀 많이 충격이 커요. 아무튼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나서 애가 이거 스포 아니죠? 이거 이 정도면 솔직히 스포라고 만든다. 자살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얘가 이미 그 전에 어제 연출된 거에서는 자살 사건 이전에 니나 앞에서 장총을 들고 자기 머리에다가 총구를 갖다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자살하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니나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거든요. 이거는 원문에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냥 갈매기 사냥하고 죽은 갈매기 시체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니나는 티격태격 하다가 저 멀리서 오는 작가 양반 보고 빡쳐가지고 그냥 나가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어제 연출한 그게에서는 갑자기 막 애가 또 감정을 폭발을 해가지고 막 자살 시도를 막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왜 문제가 되냐고 또 말하자면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체오프는 극적인 사건이 웬만하면 무대 위에 안 드러납니다. 실제로 그 자살 사건이 여기서 이 갈매기에서는 2번 나요. 2번 나옵니다. 2번 다 무대 위에서 안 벌어집니다. 심지어 전달됩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등장인물들이 은근슬쩍 이미 말해. 옛날에 얼마 전에 그 자살 사건 있었지라고도 처음에 말 안 해. 아무튼 그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연극인데 갑자기 무대 위에서 장총 총구를 자기 머리에다 대고 이러고 있는다? 이거 제 기준으로는 조금 나갔습니다. 조금 체업에서는 조금 나간 스타일입니다. 격하게 각색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는 게 주인공의 엄마가 완전히 잘 나가는 여배우거든요. 물론 지금은 약간 늙으셔가지고 약간 또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 여배우가 또 뒤로 가면 또 감정이 또 격해지는 장면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뒤에 가서 좀 폭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원문에는 이 여배우가 아래까지 나가 무릎을 꿇고 트리고린의 발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이 나와요. 근데 물론 원문을 보면은 아래까지 나가 그래서 좀 관계 차이긴 합니다. 일 벌어지고 나서 작가한테 약간 혼잣말 너는 내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대사가 있긴 해요 실제로. 근데 어제 연출된 걸 보면은 거의 이 남자를 덮치다시피 해요. 눕혀가지고 막 키스를 완전 진하게 퍼붓고. 그래서 이 장면은 약간 제가 처음에 경악했던 바냐 아저씨의 각색을 약간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뭐 원문에서 이 아르카즈나가 약간 진짜 광기에 미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납득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새로운 연출 정도는 21세기에 납득은 할 정도다.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니까. 그래도 진짜 체육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뭘 말하는지.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 일단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솔직히 고백할게. 갈매기라는 작품은 제가 학부생 때 읽어보고 그 뒤로는 안 봤어요. 그래서 내용이 솔직히 하나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근데 덕분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번째 제가 봤던 반야신시랑 다르게 그건 약간 좀 이제 욕망이 약간 초점을 맞춘 것 같고, 이번 연극에서는 애초에 연극 팜플렛에 딱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소통 문제. 요거를 이미 강조를 하시고 들어가셨거든요. 극 전반적으로 잘 느껴졌습니다. 이게 너무 잘 느껴져서 그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등장인물들이 서로 대화 못하는 거,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 너무 갑갑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거 있잖아요. 이게 연극이니까 보고 있지, 이게 만약에 주변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진짜 갑갑해서 미칠걸요? 딱 보면은 대화 좀 하면 풀릴 것 같아. 근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서로 앙금만 쌓여가지고 한 번씩 터져. 갑갑해서 미치겠어. 그래서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한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4.5점까지 싹 가는. 근데 이제 보러 가실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연극은 연출가, 번역가, 배우에 따라 느낌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혹시 갈매기를 한번 보셨던 분이라도 뭐 오늘 이번에 거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텍스트라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영화를 볼 때 감독 골라서 보시듯이 연극도 이런 연출가라든지 번역가라든지 배우 같은 거를 골라서 보시면은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왜 굳이 반야 아저씨를 두 개를 말씀드렸냐면은 텍스트는 똑같아요. 근데 연출가랑 배우가 다르니까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특히 연출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배우의 연기력을 자꾸 평가하지만 저는 진짜 연출가의 힘이 진짜 큰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번에 갈매기 저는 괜찮았다.